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적 집단 설정입니다. 자, 청소년 집단 이 세분화를 통해서 확인된 잠재적 이 참가자들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는 실제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어떤 참가자들을 주된 어떤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청소년들과는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참여하는 대상을 구분해 내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각화하는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표적 집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표적 집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 집단을 선택에는 여기는 비차별적 마케팅과 그 다음에 어떤 차별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 이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먼저 표적 집단을 선택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개발된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 대상을 선택해서 선택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이 홍보 노력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표적 집단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집단의 선택에는 이제 비차별적 마케팅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비차별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세분화된 잠재적 참가자들 간의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거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해서 홍보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사실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그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참가자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여기에 대한 접근하고 홍보하는 이런 어떤 마케팅, 비차별적 마케팅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차별적 마케팅은 뭐냐면, 자, 세분화된 이 청소년 집단에 따라서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죠. 세분화된 청소년에 따라서 이제 구별된 청소년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운영과 홍보 방식도 개개인 또는 집단의 차이를 고려해서 여기는 차별화한다. 말 그대로 이제는 차별화하는 겁니다. 차별화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차이를 고려해서 차별화하는 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집중적 마케팅이다. 집중적 마케팅. 이것은 자, 세분화된 잠재적 참가자들 가운데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특성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이 대상을 실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들의 요구에 적합한 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 마케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집단을 세분화하고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집중해야 할 이 프로그램을 고르는 작업은 세분화된 이 청소년 집단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가 대상으로 해야 할 세분화된 집단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가장 쉽게 반응하고 효과적인 집단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수요가 가장 많은 집단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은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포지셔닝은 뭐냐면 청소년 집단의 이 세분화와 그다음에 표적 집단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포지션에 대한 활동이란지 즉 뭐냐면 차별화된 위치를 정하고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 차별화된 위치를 정하고 부각시켜야 한다는 이런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포지션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자리매김하는 것. 자리매김하는 것. 그래서 청소년 마인드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 차별화된 또는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포지션형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포지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해당 프로그램을 경쟁 프로그램과 분리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는 하나나 두 가지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전략적 이 전략적 포지셔닝은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어떻게 돼요? 교환적 이 지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 이미지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포지셔닝은 일반적으로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되는 이 청소년의 마음속에 차별화된 인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자, 강사진을 기준으로 포지셔닝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강사진이 다른 청소년 기관과 단체의 강사진보다 어떻게 돼요? 어떤 뭐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재미가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와 표적 집단을 어떤 선택하고 포지셔닝 이 과정을 통해서 전략적인 틀을 완성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마케팅 믹스, 이제 마케팅 어떤 믹스를 우리가 이제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 마케팅을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시설이나 양질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수한 강사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마케팅 믹스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혼합, 즉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제공자가 특정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케팅 혼합하는 것은 여기 홍보와 프로그램과 장소와 참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수단들을 조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믹스는 여기에 따라서는 제품,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가격, 참가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홍보 이런 어떤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자, 제품의 주요 소비자 계층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성향 등을 요구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시장 불안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 이제 이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마케팅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적합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가비, 장소, 그리고 홍보 차원의 구체적인 있던 정보를 모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제 아까 믹서에서 세 가지 봤잖아요. 프로그램, 홍보, 장소, 참가비.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이 프로그램의 참여는 어떻게 해서 보면 의무적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프로그램들은 이제는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주제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이고 경제적 조건과 어떤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의 선택은 이 관심과 어떻게 돼요? 흥미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가치, 이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어떤 흥미,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이 마케팅 차원의 어떤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고하고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 차원에서 노력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원하는 흥미, 가치, 이러한 속성들을 어떻게 내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시적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핵심적 속성. 이제 가시적 속성과 핵심적 속성을 이제 나누는데, 가시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참가자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지칭하는 것.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뭐 있을까요? 이거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뭐 있을까요? 여기는 뭐 학습 자료라든지, 학습 자료, 그 다음에 뭐 교재, 그 다음에 뭐 품질, 강의실, 시설, 강사, 뭐 경력, 이런 것들을 쭉 어떤 풀어놓으면 이 가시적인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외형적인 거지요.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등록 절차나 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 역시 어떻게 돼요? 가시적 속성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핵심적 속성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얻고자 하는 것. 여기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치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품의 높은 판매 수준을 기대하기 위해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떤 요구에 부합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의 핵심적 속성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어떤 충분 조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핵심적 속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채로 가시적 속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적 속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솔직히 이것도 다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들,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 스스로 얻고자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획득하기 어렵다면 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참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홍보입니다.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제공자가 어떤 잠재적 참여 대상자니 이 청소년에게 적절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특성과 이 장점을 알리고 이 장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이 홍보는 프로그램의 잠재적 참여 대상인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강점을 알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어떤 그 필요와 욕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프로그램 홍보,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돕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라든지 일단 학원, 이거와 관련된 어떤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SNS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보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찌라시라고 했잖아. 그런 것들을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신문에 껴가지고 많이 보내는 경우, 뭐 지금도 이런 경우도 있고,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고, 또 제일 많이 보는 건 지금까지도 보면 현수막,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로 왔어요? 홈페이지로 왔고, SNS로 왔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장소적인 측면입니다. 자, 마케팅 믹서는 어떤 장소, 이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장소. 그래서 장소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잖아요. 시설. 그죠? 시설. 그래서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어떤 공간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고 물리적 편의성과 장소의 상징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물리적 편의성과 장소의 상징적 가치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 편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 기관과 단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 가능한 시설 그리고 접근 유용성과 어떤 면에 접근 편의성과 유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 여기에는 이제 상징적 가치, 상징적 가치는 뭐냐면 자, 여기에는 장소의 상징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청소년은 자신이 참여하는 이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성격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거로 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준거 집단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가치나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확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청소년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정체성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징성이 가치가 어떻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다. 자, 다음에는 이제 참가비입니다. 자, 청소년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몰래요 등록비를 직접 지불하거나 또는 정부나 이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어떤 보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운영 등과 관련해서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어떻게 돼요? 등록비로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책정된 이 가치, 즉 참가비의 규모는 참여 의사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인 이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보다 참가비가 높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제공자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참가비가 낮은 경우 프로그램 제공자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요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여율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고. 근데 당연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이 높다고 해서 참가 인원이 낮아지고 또 비용이 또 낮다고 해서 참가 인원이 높다. 이거는 꼭 상반된 건 아니죠. 그러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참가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 어떤 가치, 그다음에 어떤 기대,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공자의 어떤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어떤 참가자, 이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이 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공자가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참가비는 여기는 잠재적으로 참가자가 어떻게 돼요? 동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 합리적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믹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의 믹스에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과 홍보, 장소, 참가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떼어낼 수 없는 어떤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 마케팅의 어떤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법.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 체험 활동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서 점차로 어떻게 돼요?
마케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마케팅은 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 정보를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알리고 뭘 해요? 참여를 유도하게 한 것이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객이면서 수요자이면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고객이면서도 이제는 어떤 그거를 그 소비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이제 이뤄간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기법은 주로 어떻게 돼요? 뭐 광고라든지 홍보,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메일, 리플렛, 뭐 어떤 전화, 구두, SNS 뭐 다양하겠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자,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TV나 신문 그리고 잡지 등에 게재된 이 광고란이나 우편물 책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기능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청소년들의 주의를 먼저 끌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그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욕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는 이 관심과 욕구 이것을 어떻게 돼요? 기억해서 이 관심과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욕구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광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홍보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어떤 홍보는 프로그램의 이 지능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광고와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뭐냐면 홍보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거예요. 광고는 비용을 지출하지만 홍보는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광고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뭐 신문과 방송과 잡지 이런 것들에 기사화된 어떤 기획물,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캠프를 뭐 유치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송들이 와서 취재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A 방송국, B 방송국, C 방송국, D 방송국, 그 다음에 이제 B 방송국, 그 다음에 어떤 광고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넣으면서 이제 홍보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됐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죠. 자,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자,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메일과 더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우리가 홈페이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과 더불어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 이메일이죠. 홈페이지. 근데 홈페이지는 자, 해당 프로그램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를 동시에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홈페이지 관리에 각별히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홈페이지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회사 같은 게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는 상당히 이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까지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이메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메일은 홍보 대상이 명확할 때 매우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홍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과다한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홍보 담당자는 뭘 확보를 해야 돼요? 이메일 중복의 어떤 주소의 중복을 검토하고 이메일을 확보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리플렛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까 리플렛은 뭐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리플렛이고 시각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세련된 문구라든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홍보도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화. 프로그램 담당자는 전화를 활용해서 잠재적인 참가자인 그 청소년, 그다음에 학교 동아리, 지도교사, 이러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간신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 근데 이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부로 봐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자, 구두. 가장 정확하고 효과가 높은 방법은 뭐냐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두로 홍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전 홍보라고 하잖아요. 구전 홍보. 구전 홍보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없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 이런 구전 홍보입니다. 구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 홍보보다는 홍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장기적인 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홍보 계획을 기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SNS입니다. SNS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약자를 쓰고 있잖아요. 약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서비스. 그래서 이 SS는 앱이라고 하는 2.0 이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로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서비스가 이 SNS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서 뭐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반감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친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감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에서 이제 마케팅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해서 마케팅이 또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7주차와 8주차 같이 강의 어떤 중간고사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제 보고 그 이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